자, 우리 저번 시간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배웠었죠. 책으로는 244페이지까지 배운 건데 한 문제 풀어본 걸로는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한 문제 더 풀어보고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책 30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기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책 302페이지 연습 문제 2번, 기출 문제 2번이에요. 그래서 302페이지 상단에 소문제 2번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한번 풀어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기 전에 프로그램 다 실행시키시고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읽어보면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회계관리 아닌 부가가치 탭에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같이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책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8년도 2기 확정신고기간 밑줄, 확정신고기간,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에 대한 매출 매입을 신고서 작성하는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넘어갈게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봐라.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자, 첫 번째부터 우리 하나하나 채워 보죠.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키표상의 금액은 공급가액 1억원, 부가세 별도이다.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키표상의 금액이니까 세금, 우리의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유형에 뭘로 입력했을까요? 그렇죠. 과세로 입력했겠지. 기억하시죠? 유형, 매입 매출전표 입력의 유형 기억하시죠? 카과, 과세, 영세, 수출, 건별 이런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과세로 입력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어디 온다? 그쵸? 신고서상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 매출은 상단, 매입은 하단, 파란색 부분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출이니까 과세표준 매출 부분에 과세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분 이겠구나 라고 하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분에 입력하셔야겠죠. 우리 기가 먼저 10월부터 12월 엔터 치시고 지금 기존 입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 스페이스바 삭제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면 입력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다 삭제하고 넘어갈게요. 내용은 삭제하고 자, 준비가 됐으면 이제 하나하나 입력해 볼게요. 양가로 1번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과세로 입력했던 부분 1억, 공급가액이 1억이에요. 공급가액 1억 입력하시면 부가세는 매출이니까 매출의 경우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다만 매입의 경우만 세액은 별도로 입력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첫 번째 입력했으니까 체크하시고 두 번째 위 양가로 1번 외에 카드 매출 440, 현금 영수증 매출 110, 현금 매출 44만원이 발생하였다. 동 금액은 모두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이다. 위의 금액은 모두 공급 대가다, 공급 가액이다. 공급 대가다라는 거. 공급 대가, 그쵸? 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러니 얘 입력할 때 공급 가액으로 구분 지어서 입력해 줘야겠죠. 자, 첫 번째 카드 매출 440만원. 이거 우리 매입 매출전표 입력할 때 유형 뭘로 했었다? 그쵸? 과세 매출 중에 카드, 카과로 입력했었죠. 이 부분 신고서상에 세 번째 3번 란에 신용카드 매출 440이니까 440만원 입력하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440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니까 공급가액 400만원 입력해줘야지. 공급가액 400, 부가세 40 되셨죠? 공급 대가에서 공급가액을 구하시려면 1.1로 나누시면 되세요. 440만원 나누기 1.1 하면 400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급가액이 될 거고. 자, 카드 매출 입력했으니까 체크하시고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매출 우리 매입 매출전표 입력해서 뭘로 입력했다? 유형? 그쵸?
현금 과세 매출 중에 현금 영수증 현과로 입력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도 어디 3번 란에 입력해 준다. 400만원 플러스 현금 영수증 매출 110만원. 510만원이구나 라고 하면 또 안되죠. 그쵸. 400만원 더하기 현금 영수증 매출인 110만원에서 공급 가액을 빼내면 1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400 플러스 100만원 500만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500에 50만원 550만원이 공급 대가 합계인 거고, 입력됐으니까 체크. 현금 매출은 매입 매출처표 입력할 때 건별로 입력했을 거예요. 적격 증빙 발행한 것 이외에 우리가 매출 신고하는 부분은 기타 건별 매출로 신고했다. 그렇다면 신고서상에 매출 중에 기타 부분으로 입력하면 되겠구나. 44만원도 공급 대가이니 얘 공급가에 구분해 줘야겠다. 금액 4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공급가액 40만원, 부가세 4만원 분류가 되신다. 이것도 입력했으니까 체크. 이번까지는 큰 어려움 없으시죠? 해당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매출 중에 과세 부분인지 카관지 현관지 건별인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다. 3번. 3번은 처음 보는 부분이니까 별표 치시고, 자, 상가 임대 관련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간주 임대료는 160만 원이다. 자, 우리 오랜만에 보죠. 간주, 의제. 뭐예요? 간주는 실제 그것은 아니나 실제 그것으로 보겠다. 간주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는 아니나 임대료로 보겠다라는 거. 그렇다면 얘는 적격증빙 발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제 임대료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기타 부분, 매출 중에 기타 부분이에요. 임대료니까 우리가 임대를 주고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매출이겠지. 매출 중에 실제 매출이 아닌 간주 임대료는 적격증빙 발행 안 할 테니 기타 부분에 입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만원 더하기 160만원인 200만원이 기타 부분에 될 거거든. 되셨죠?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이것들은 모두 실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결제 안 하겠죠. 실제 매출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타 부분에 온다.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에 오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도 입력됐으니까 체크. 4번. 선적된 필리핀 수출액은 10,000불인데 달러가 2개 왔죠. 수출 신고일의 달러, 선적일의 달러. 우리 수출하고 외화를 받은 경우다. 그래서 외화 받은 경우 언제 환율을 적용할 것이냐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예요? 수출은? 그쵸. 선적일이죠. 그러니 수출 신고일의 환율은 필요 없으니까 X 치시고, 선적일의 환율 1,000원, 선적일의 환율 1,000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 해서 10,000불 곱하기 1,000원, 그래서 1,000만원이겠죠. 이 1,000만원 수출이니까 수출인 거 알겠다 해서 왔더니 영세율 부분에, 수출이니까 당연히 영세율이겠지. 영세율 부분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냐 기타분이냐 이제 구분되시죠?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냐 아니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발급분 또는 기타 부분에 구분이 된다. 지금 문제 4번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한 경우이니까 10,000불 곱하기 1,000원인 1,000만원을 기타 부분에 입력해야겠죠. 그랬더니 부가세 입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겠지. 당연하죠. 왜? 0%의 세율이니까 10,000분의 0%의 세율 해서 부가세는 안 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입력됐으니까 체크. 5번도 별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던 외상매출금 154만원 공급 대가가 회수되었다. 얘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예전에 물건을 팔고 상대방한테 외상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받고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받지 않았어요. 왜? 외상으로 줬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받을 거 아니까 미리 부가세 신고를 한 거야. 내 돈으로 미리 부가세를 납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 부가세 신고하고 다 했더니 얘야 나 물건값 줄 돈이 없네 라고 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거야. 해서 매출세액에서 예전에 나는 부가세를 대신 내줬는데 낸 부가세를 못 받았으니 국가야 나 이거 억울하니 내가 낸 부가세만큼 공제해줘 라고 해서 그 전에 혜택을 받던 거예요. 그런데 추후 상대방이 얘야 나 이제 돈 생겨서 너한테 돈 갚을 수 있어 라고 해서 154만 원을 나한테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부가세 납부해야겠죠. 예전에 공제받았던 부가세를 이제 다시 납부해야겠지. 이해되셨죠? 이전에 못 받아서 네가 혜택 받은 부가세만큼 이제 받았으니 네가 다시 징수해서 납부해야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이 154만 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 이번에 납부해라 라는 거. 신고서 보시면 우리 프로그램 신고서 보시면 대손세 가감이라고 있어요. 대손세 가감은 매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과 관련된 대손금이니 대손세 가감 매출 부분에 입력하라는 거예요. 다만 대손세액 부분은 세액만 입력하는 거예요. 공급 가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세액만. 그렇다면 154만 원에서 세액을 뽑아내려면 154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시면 돼요. 1.1로 나누면 공급 가액이 되죠. 거기에 10%를 곱하면 세액이 되겠죠. 그러니 154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을 하시면 14만 원이 나올 거예요. 해서 대손세 가감에 14만 원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14만 원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 전에 대손세 공제 받을 때는 14만 원만큼 차감해 줬을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나 이제 이거 공제 받은 거 다시 납부해 라고 해서 플러스로 납부세액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기억 이제 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6번 매출은 여기까지는 매출 정리가 됐으니까 끝. 이 아래부터는 매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6번 매입 체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 공급가액 7천만 원이다. 아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뭘로 입력했다? 매입 중에 과세로 입력했겠지.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해서 신고서상에 보면 매입 중에 매입세액 중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인 7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중요한 거 뭐? 그쵸? 우리 부가세 매입 부분은 별도로 입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 얼마? 700만 원이죠. 7천만 원에 10%인 700만 원 부가세까지 별도로 입력해 줘야 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매입 부분이니까 매출은 자동으로 입력, 매입은 별도로 입력해 줘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 예, 입력됐으니까 체크. 양가로 7번 위 양가로 6번에는 접대비 관련 공과액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접대비 관련 우리 불공으로 입력했던 사유 한 10가지 기억나시나요? 뭐 면세 사업 관련, 사업과 관련 없는 비영업용 승용차, 그리고 접대비 관련.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게 이 항목이 불공제 항목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우리 프로그램상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회계관리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와서 그냥 아무 날짜나 입력해요. 그리고 뭐 지금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 20일로 할까요? 20일에서 유형 중에 매입 중에 불공을 찾아서 입력하시고 불공제 사유
중간에 보시면 붉은색 사유 있으니까 얘 말풍선 클릭해 보시면 좀 다 입력을 해야 되나요? 붉은색 사유 입력 클릭해 보시면 붉은색 사유가 한 11가지 뜰 거예요. 여기서 사유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이거는 컨닝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상에 있는 걸 우리가 줘야 하는 거니까 컨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접대비 관련이니까 접대비 관련 이거 불공 사유구나. 그러니 닫고 다시 부가치세에서 신고서로 오신 다음에 아, 이 접대비 관련은 불공제이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부분에 입력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신고서상에 보시면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1000만원이 입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00만원 여기다 입력하려고 봤더니 백날 입력해 봐야 입력되세요? 엔터 눌렀는데 안 되시죠? 그래요. 어디다가 입력하는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측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우측에다가 별도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0만원 입력해 봤더니 안 된다? 아, 선생님 프로그램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 다 우측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해서 우측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통 매입세액 안분인데 지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이니까 여기다 10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주의하실 건 세액 100만원 같이 입력해 주시라. 왜? 매입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좌측에 1000만원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이 7천만원 중에 1000만원은 접대비 불공제 사유이다 라고 해서 우리 옆에다가 입력 안하고 7천만원 중에 1000만원 불공제 사유이니까 7천에서 1000만원 차감만 6천만 입력하자. 600 이렇게 세금계 수치분을 수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세요. 불공제는 세금 계산서 수치분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별도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에 별도로 1000만원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세금 계산서는 총 7천만원, 세액으로 700인데 이 중에 100만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 네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600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50만원 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으면 하단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적으로 환급은 확정신고 시 환급된다고 말씀드렸죠. 해서 예정신고 때 환급액이 발생되었는데 얘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때 같이 환급이 되니 그때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해서 21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얼마?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신고서가 작성이 됐겠다라는 거예요. 해서 얘를 한번 읽어보면 매출 중에 내가 낼 세금은 1084만원인데 여기서 내가 세금 계산서 수치분 700 중에 100만원은 공제 못 받으니 600만 공제 받아 라고 해서 1084만원에서 600만원을 차감한 484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우리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세액 50만원 있으니까 너 그거 차감하고 나머지만 434만원 납부해 라고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총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이제 신고서는 여러 경우 한번 작성해 보시면 큰 어려움 없으실 거니까 제가 중간중간 계속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 같이 풀어 드릴게요. 신고서 작성 문제는 거의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작성하는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 책 246페이지 보실게요. 우리 책 246페이지
책 246페이지부터 볼 것은 이제 신고서 작성했으면 부가세 관련해서 부속 서류를 한번 작성해 봐라 라는 문제가 별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프로그램 보시면 부가가치세 탭에 첫 번째 탭은 우리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탭 부속 명세서에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대손세, 부동산 임대공과 명세 등등 명세가 나오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체크하세요. 책에다가 체크하시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주 나오고, 대손세 공제신고서도 가끔 나오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도 가끔 나오고, 건물관리 명세 안 나와요. 지워도 돼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수출 시점 명세서, 얘도 가능성 떨어진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얘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체크. 재활용 패전 세액 공제 신고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나와요. 얘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게 낫다.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간혹 나오고, 현금 매출 명세서 안 나온다. 스크랩 등 매입 공제 신고서 안 나온다 해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부터 같이 보실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뭐냐? 우리 입력할 때 불공으로 입력했던 부분 있죠. 불공. 이렇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의 경우 부속 서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렇게 불공으로 입력했던 부분들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불려온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얘 자동으로 불려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별도로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4월부터 6월이면 세금 계산서 수취본 내역을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해당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서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 수취본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 중에 1,000만 원은 접대비와 관련된 금액이다 라고 한다면, 접대비와 관련된 금액 매수 1,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입세액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렇게 작성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접대비와 관련된 금액은 얼마이고 면세사과 관련된 부분은 3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접대비와 관련된 금액 1,000만 원, 면세사과 관련된 금액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입력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불공제 사유 기억해 주시면 얘는 그냥 꽁으로 먹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문제를 좀 너무 길게 풀어서 그런데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